한국공인회계사이시면서 세무사이십니다. 3일 회계법인 및 대주회계법인 파트너 근무하셨으며 회계사 경력만 무려 26년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현 김도형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이신 김도형 회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김도형 회계사입니다. 저희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지금은 이제 부동산 세금 위주로 하고 주로 이제 제가 하는 업무는 이제 부동산 모든 세금은 절세고 절세를 하려면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해서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과 자녀 간의 이제 주택에 대한 거래, 그 다음에 뭐 증여 문제, 상속 문제 이렇게 해서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이 대부분 요즘 뭐 주택을 사면 부모님 자금을 이용해서 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택 자금 소명, 계획, 세무조사 이 대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답변 못할 내용은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나 이렇게 제가 즉문즉답이라 답변이 못한 게 있으면 제가 그분께 개인적으로 따로 추가로 이렇게 연락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형식은 네. 저희 회계사님께 사전에 8분 정도의 사전 질문을 취합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 공유회 회장에서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몇 분 정도 질문을 받아 보실 수 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회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1인데요. 일단 1+1인데 이제 이거를 딸에게 이제 증여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건데 이제 절세 방안으로는 우리가 이제 현재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금은 이제 줄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증여는 지금 과천 이쪽은 증여를 하게 되면 이제 공시가액이 3억 이상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이 아닌 이상 취득세가 일단 12%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여하실 의향이 있다고 가정하시면 저는 권하는 방법이 저가 매매를 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집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자녀는 무주택자면 저종직 한 채면 그냥 10억이 넘더라도 취득세가 3.3%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제 상속 및 증여세는 작은 금액은 패스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인데 자녀한테 7억에 팔면 이제 원칙적인 거래로는 10억을 내가 자녀한테 받고 3억은 이제 증여를 해준 걸로 원칙으로 봐요. 그렇지만 상속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 내고 싶어도 돌아가실 때만 내요. 평생 한 번. 그 다음에 증여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1년에 증여세 신고하신 분이 뭐 한 43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재산가들이 내기 때문에 이 작은 금액을 패스해요. 그래서 뭐 10억짜리를 7억에 매매를 하더라도 3억에 대한 증여세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재산이 많은데 예를 들면 자녀한테 그대로 증여를 해버리면 이제 증여 과세 표준은 시세입니다. 시가라는 거는 이제 내 아파트면 내가 옆에 이렇게 팔린 거를 기준으로 하든지 그거보다 좀 적게 하려면 감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감정은 보통 한 10% 이상은 줄일 수 있으니까 이제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시가가 되는데 공시가격 기준 시가는 시가가 아니거든요.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아파트는 이제 적용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예외적으로 공시가액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단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뭐 내가 팔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없고 또 내가 대출받기 위해서 감정을 안 받았으면 유사 매매 사례가액도 없고 감정가액도 없어. 그러면 법에서는 보충적으로 기준시가 주택은 공시가격이라 하거든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는 내가 신고한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가 결정제도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어도 국세청이 결정하는 세목이거든요. 우리가 양도세라는 거는 신고한 사람이 성실하기 때문에 성실한 걸 추정하기 때문에 신고하면 거의 확정이 돼요. 특별한 오류가 없는 이상. 근데 상속이나 증여는 신고는 참고고 결정은 내 국세청이 할게. 그렇게 해서 공시가액으로 신고를 하면 지금 제가 그 국세청 뭐 내부 그 실무 지침을 확인한 걸로는 작년 국세청장 뭐 변경 내시고 지금은 그 기준시가 공시가액이 15억이 넘어가면 우리가 단독주택 뭐 빌라라 하더라도 공시가액으로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올 때는 이제 뭐 단순하게 더 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딱 겁을 주면서 공문으로 와요. 증여세 조사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저기 감정가액으로 다시 신고를 해라. 네가 감정가액을 미리 안 하면 내가 감정을 받아서 신고할게. 그러면 이제 조사팀하고 협의하면 자기네가 그 감정한 대략 그 가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90%까지 우리가 사전에 미리 조사하기. 조사는 보통 한 3주, 4주 전에 이제 조사 통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조사 개시 결정, 조사 착수 전까지 우리가 감정을 받아가지고 그 90% 범위 내에 들어오면 그거를 인증을 해줍니다. 그거는 이제 조사팀이 바로 내는 건 아니고 그 구세청, 서울청에 보면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다가 저희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감정가액 한 거를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증여는 이제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저 같으면 저가 매매를 합니다. 저가 매매를 하면 예를 10억짜리도 7억에 구매할 수 있고 그러면은 부모님 재산이 일순간에 뭐 10억짜리가 감정 좀 받으면 좀 낮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속돼도 3억이 일단 재산이 빠지지 않습니까? 자녀가 그만큼 덜 주니까. 그 다음에 현금은 또 이렇게 부모님이 우회적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가기 전까지 이렇게 재산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가 매매 훨씬 유리하고 일단 그 다음에 뭐 돈이 없다 그러면은 부모님 자금 일부는 증여하고 일부는 또 부모님한테 내가 소득이 있으면 빌려서 부모님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보다는 좀 저가 매매가 일반적으로 많이 유리합니다. 저가 매매도 이제 분리할 수가 있죠. 왜냐 지금은 이제 조정적이 돼가지고 양도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저가 매매가 훨씬 유리합니다. 일단 취득세 측면에서도 3.3%만 내면 될 거를 뭐 12% 낸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증여보다는 저가 매매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주택 상태에서 내가 증여를 받을 건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사업시행 인가가 난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일이라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사업시행 인가일하고 관리처분 인가일이 중요해요. 관리처분 인가일에는 이제 그 전에는 주택인데요. 관리처분 인가일 전까지는 주택입니다. 근데 관리처분 인가일부터는 입주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입주권이라는 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권리고 취득세는 아직까지 수준이 제 생각에는 수준이 낮아서 이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 멸실이 되면은 토지를 취득한 걸 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눠서 설명드리면 자녀가 주택 상태로 취득하면 주택은 내가 그 취득 시점에 여러 채인 거를 다주택자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주택자면 이건 3.3%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주권으로 사면 토지를 산 거기 때문에 뭐 한 4.0%면 됩니다. 근데 자녀가 여러 채야. 여러 채면 주택으로 사면은 뭐 조정지역 2채면 8%, 그다음에 조정지역 세 번째 채면은 12%이기 때문에 자녀가 주택이 많으면 멸실되고 나서 토지 상태로 사는 게 취득세는 절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질문이 이제 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세금이 복잡돼서 기본 조금 아셔야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증여는 이제 시세로 합니다. 시가.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이제 조합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우리가 기존 주택을 평가를 한번 해요. 왜냐하면 내가 기존 주택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내가 분양가액을 확인한 다음에 이 차익에 대해서는 내가 면적이나 가액이 높은 걸 내가 제시를 하고 적은 걸 받으면 청산이 나오는 거고 대가를 제가 더 줬으니까. 근데 내가 받은 게 기존의 가격보다 훨씬 가치가 높으면 이제 추가 분담금이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럼 기존 내가 보유한 토지라든지 주택이 얼마로 평가될 거냐? 그거는 이제 보통 구청에서 이렇게 감정평가법인을 2군데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거기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평가를 할 때 그게 시세를 반영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건설사가 이제 이렇게 건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기존 가액이 높아버리면 분양가액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은 이 추가 분담금이 적어지면 이 추가 분담금은 건설사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이게 너무 높으면 이게 추가 분담금이 작으면 건설사가 공사를 하고 가져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종전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상당히 낮게 합니다. 그 이름은 이제 권리가액이라고 하는데요. 권리가액이 상당히 낮아요.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는 증여세 신고할 때 이 권리가액을 신고하면 인정하냐? 제가 알기로는 좀 너무 낮아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해서 이걸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증여를 한다면 감정을 받으신 게 좋습니다. 아까 지금 주택인 상태면 공시가액이 15억 이하면 단독이고 내가 팔린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 없고 그다음 내가 이 집을 가지고 대출을 받은 흔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출을 받으면 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감정가액이 정보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구세청에 그 정보를 알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시세를 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가액이 15억 이하이고 단독이고 빌라고 이런 상태고 유사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으면 공시가액도 증여세 신고하면 통과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근데 공시가액이 15억이 넘어가면 그거는 하나 전체를 보는 거예요. 지분으로 내가 일부를 20억 중에 내가 반 했으니까 10억이다. 그래서 15억 미만 이렇게는 안 되고 그 평가 15억에 대한 그 기준점은 전체를 금액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5억이 넘는 거는 국세청에서 지금은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 세무조사 형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금을 제가 계산해 달라면 제가 이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시세가 얼마냐에 따라서 증여세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증여세는 증여세의 세법도 철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증여세는 크게 2가지 이제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자별, 수증자별 과세 원칙. 증여자하고 수증자는 1대1 함수라는 거예요. 함수. 증여자하고 수증자. 그 다음에 10년간 합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증여는 계속 이렇게 세금은 다 알다시피 누진세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작으면 1억까지는 예를 들면 과표 1억까지는 10%만 적용되는데 1억에서 5억까지는 또 20%가 적용되고 5억에서 또 10억은 30%, 10억에서 30억까지는 40%, 30억이 넘으면 50%가 적용돼요. 그래서 1억씩 10년간 10억을 증여했는데 1억씩 계속 증여를 하면 연간으로 1억에서 10% 적용되지만 그거 못 봐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년을 1년을 보고 합산해서 세율을 적용한 다음에 그 전에 납세자가 낸 세금은 이제 기납부세율을 차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실 때는 이제 증여자별, 수증자별 과세 원칙 그거하고 10년 합산을 유념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응용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인이 돈이 있고 장모님이 돈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처가에서 2억을 받아. 근데 장인한테 2억을 다 받으면 그게 그렇게 받으면 이제 증여세는 제가 보기에는 하자예요. 장인한테 1억, 장모님한테 1억 이렇게 받으면 똑같이 2억을 받아도 1,000만 원이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 장인과 장모는 다른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자하고 수증자는 함수 관계라 있잖아요. 그래서 장인하고 내가 받은 거는 새로운 증여고
장모하고 나하고 받은 것도 새로운 증여예요. 그래서 각각 10%가 적용되는데 장인한테 2억을 받으면 20%가 적용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대신에 우리 부모님은 한 명으로 봐요. 우리 부모님은 그러면 나도 아버지한테 1억 받고 엄마한테 1억 받아야지. 엄마 아버지는 한 사람으로 봐서 2억을 한꺼번에 받은 걸로 이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든 뭐든 다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세금은 공동명의가 좀 좋아요. 그래서 증여도 내가 받는 사람이 수증자인데 부모님이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며느리, 그 다음에 손자, 손녀 이렇게 끼워서 받으시면 훨씬 세금이 줄어들어요. 왜냐? 증여세는 누진세고 그 다음에 증여공제는 내가 뭐 부모님한테 5천이지만 며느리도 1,000을 공제받고 또 손자, 손녀도 미성년이면 2천 그 다음에 그 성년이면 또 5천을 받기 때문에 증여를 받을 때는 혼자 받는 게 아니고 여러 명 같이 받으신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세금이 누적되고 그 다음에 증여를 받고 나서 팔 때도 양도를 할 때도 여러 명이면 훨씬 차익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가 이렇게 증여를 받을 때 30% 할증이 되거든요. 왜냐? 세대가 이렇게 한 번 뛰어넘었기 때문에 30% 할증되지만 그래도 미성년이라 하더라도 손자한테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금은 30% 하더라도 그게 왜 그러냐면 상속을 하게 되면은 그 상속이 있는 자녀나 배우자는 10년치 증여한 거를 그냥 일단 합산을 해요. 근데 뭐 손자나 며느리나 뭐 사이나 이거는 5년 지나가면 합산을 않고 그대로 끝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손자, 손녀한테도 일부 지분을 해서 증여하시는 게 좋고 손자, 손녀는 그거를 팔아가지고 일단 대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국세청에서도 그 손자, 손녀에 대한 대금이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새로운 주택을 사더라도 세무조사 가능성이 훨씬 적고 뭐 부모님한테 추가 증여 안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을 자녀나 손자가 이렇게 누려야지 부모님이 계속 부동산 가지고 있다가 계속 가격만 오르면 상속세만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재산이 많으시다면은 가능한 빨리 증여보다는 저가 매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신 게 좋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부동산을 증여해가지고 증여나 저가 매매해서 나는 재산이 없어졌어. 그럴 때 내가 돈이 필요하면은 자녀한테 그 담보, 그 주택이나 담보를 받아서 그걸 은행이 대출 받아서 자녀가 대출 받으면 그걸 내가 빌린 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린 거를 받아서 그 돈을 편하게 돌아실 때 쓰고 그거를 빌린 거에 되면 내가 상속을 계산할 때 이 채무가 인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돈을 편하게 쓰시면 되지 내가 죽을 때까지 부동산은 끝까지 갖고 가겠다. 이거는 세무적으로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예. 회계사님. 네네. 잠시 질문 하나 드려요. 네네. 하십시오. 지금 방금 증여의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장인과 장모를 예를 들어주셨어요. 네네. 근데 장인과 장모를 통해서 각각 전달을 해라.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장인만 돈을 갖고 있고 예. 장모님이 돈이 없으세요. 그러면 장인에서 장모를 갔을 때 또 세금은 또 어떻게 돼요?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세금이 세금이 6억까지는 배우자 공제라고 해서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인이 장모님한테 1억 증여하고 그다음에 장모님이 나한테 1억을 보내시면 되죠. 그러니까 공제액의 크고 낮음을 따져가지고 루트를 정해야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설명할 게 많으니까요. 그리고 세금은 반드시 쫙 밑바닥 뿌리까지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세무사님들도 이렇게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시고 사고 쳐서 저한테 오신 분들 꽤 많은데 그 다음에 불복으로 가면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금은 반드시 특히 재개발 재건축은 반드시 전문 이것도 뭐 아무 세무사나 되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하신 분한테 반드시 내용을 가지고 방문해서 상담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절차, 세금 이렇게 하시고 절차는 증여는 좀 간단합니다. 증여는
지금 뭐 서울하고 이렇게 경기도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인데 내가 그냥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하지 않고 부담부 증여라는 거는 내가 수증자 받는 사람이 수증자거든요. 받는 사람이 내가 대출도 내가 승계할게. 그다음 전세보증금도 승계할게. 그런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4개 여기 경기도 여기는 그전 조정직이 아니었으니까 6개월 내에 이 전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순수한 증여는 그냥 증여계약서 쓰고 저가 이제 직접 진행하면 법무사가 전혀 필요 없거든요. 그냥 증여계약서를 제가 쓰고 그 증여계약서 도장을 찍은 다음에 그 토지 그 부동산 주소지 관할 구청 시청 가셔서 증여계약서에 이 검인 도장을 받으시면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줘요. 그 다음에 검인 도장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취득세 세무과 가서 취득세 신고하고 그것도 제가 신고서 만들어 드리고 신고가 끝나면 국민주택 채권을 삽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에서. 그 다음에 이제 등기 관련 서류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준비하셔가지고 등기서에 그대로 신청만 하시면 한 5일 정도면 등기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혀 복잡하진 않다. 이게 복잡한 거는 안 해봐서 복잡한 거지. 저랑 상속이나 증여하신 분들은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제가 서류를 만들어 드리면 본인이 직접 가서 다 이렇게 등기합니다. 그래서 굳이 법무사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법무사 분들은 또 세금을 잘 몰라요. 세금 어떻게 하냐? 취득세 얼마입니다를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라 구청 그 세무과한테 물어봐요. 근데 구청 세무과도 취득세를 저희 매형도 뭐 용산구청에 한 30년 이상 그 세무과 팀장 하셨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청 세무과 공무원이 취득세 얼마다 이렇게 내일한 금액을 내시면 안 돼요. 반드시 확인하고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취득세 신고서도 제가 작성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가끔 손님들 오시다 보면은 다른 거 업무 하다 보면은 취득세를 더 냈어요. 그래서 경쟁청구에서 이렇게 받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법무사는 등기를 대행해 주신 분이지 세무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법무사님 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들어갔고 두 번째 박선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이제 취득세는 저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세법도 나름 이제 취득세도 막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세법도 나름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합원, 그러니까 기존 주택, 그 다음에 승계조합원까지 포함을 해요. 취득세 부분은. 그래서 원조합원하고 승계조합원은 이 건물이 이렇게 새롭게 완공이 되면 내가 지은 걸로 봐요. 내가 지은 걸로. 그래서 그를 이제 세법적으로 원시 취득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취득세가 2.8%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과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내가 기존 그 가액에서 새로 건물 올라간 거는 이제 새로 이제 가치가 분양가가 차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 차익에 대해서만 이제 취득세 2.8%,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0.16%, 그 다음에 농특세는 구민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거든요. 그거를 초과한 거는 농특세 0.2%를 냅니다. 그래서 면적이 큰 거는 뭐 3.16% 생각하면 되고 면적이 좀 작은 거는 2.96% 생각하면 되고. 근데 이제 일반 조합원, 그러니까 이제 원조합원이 아니라 일반 조합원 있지 않습니까? 일반 분양해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그분들은 매매로 한 걸로 봐요. 이거를 취득세에서는. 그러니까 매매를 한 사람은 조금 이렇게 불이익을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매매를 하신 분이 있는데 취득세가 상황에 따라 틀려요. 내가 다른 주택이었고 이거를 이렇게 일반 분양권을 받았다 그러면 그냥 10억이 넘어가면 그냥 3.3%. 근데 내가 기존 주택이 있었어. 그럼 이 주택인데 얘가 조정적이네? 그러면 8.8%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기존에 다른 이 주택 있고 이거 세 번째네? 그러면은 그 12.8%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만 12%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그 분양자하고 원조합원, 그 다음에 원조합원한테 이렇게 주택을 승계 취득하신 분은 좀 취득세는 달리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분은 이렇게 그 취득세는
뭐 2.96 또는 3.16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여시기인데요. 증여시기, 뭐 증여라, 아까 제가 증여는 그렇게 권하지 않고 저가 매매를 했는데요. 전략 써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금 원천 소명하고 준비 다 해놓으면은 국세청이 오더라도, 조사가 오더라도, 국세청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전혀 하자 난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증여만 생각하시면은 증여는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갈수록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갈수록 오른 거를 자녀나 뭐 사위나 손자가 누려야지 부모님이 누려가지고 나중에 증여세만 잔뜩 나오고 그 다음에 증여세 또 취득세도 올라가기 때문에 증여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면 주택으로 증여를 하면은 자녀가 취득세가 높기 때문에 토지라는 건 이제 멸실된 상태를 이제 토지로 봅니다. 취득세에서는 양도세에서는 입주권을 봐서 하기 때문에 근데 뭐 다주택자면 멸실하고 나서 토지로 취득한 게 취득세는 뭐 4.0%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